근데 이제 그 미적분도 항상 모의고사를 8문제 해가지고 볼 거고, 미적분은 일단은 각적이면 모의고사 진도에 완전히 맞춰서 나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저희들 일단 미적분에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게 좀 목표고, 1학기 때 그럼 적분 까먹겠지? 그치? 사이사이에 어떤 적분을 위한 어떤 생활을 좀 다루도록 하고, 지금 그 교재를 보면은 교재 일단은 처음에는 너무 무겁지 않게 이거 하나만 나눠줄 거예요. 이거 하나. 지금 한 개 일주일치, 일주일치. 그래서 그 해설은 지금 따로 나눠줄 거고, 저는 해설 뒤에 붙어 있었지. 근데 이게 지금 해설까지 붙이니까 장수가 안 돼, 중철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해설 따로 나눠줄 거고, 문제 수는 55개 정도 돼. 55개 정도는 간단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하니까 하고 나서 남은 것들 할 거고. 왜? 이게 해서 여기 좀 이따 줄게. 그리고 그거 플러스 그 시험 보는 거, 테스트 문제까지 하면은 내가 그 매주 한 60에서 80개 사이로 맞춰줄게. 문제 수는. 알겠어? 대신 부교재 하나만 하자. 수능특강 어차피 할 거잖아. 해가지고 수특에서 너희들 모르는 것만 질문 받아가지고 앞에 내가 나간 부분에 대한 거를 내가 이제 설명한 거에 대한 거를 적용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풀이를 몇 개 해줄 거야. 그거를 부교재로 하고 그 두 개를 내가 그 말하는 데까지 안 하면은 일단 11시 반까지 남는 거야. 60문제, 80문제 플러스 부교재예요. 부교재. 근데 부교재는 매번 진도가 나가지 않겠지. 부교재는 앞에 있는 진도가 다 끝나면은 그러면은 그때까지 완료하는 걸로 해가지고 내가 기한을 정해줄 테니까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뭐 대부분 학생들 내가 아니까 이제 그 스타일을 아니까 내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는 개별적으로 줄 거야. 공통적인 거고. 알겠어? 그래가지고 뭐 본인 스스로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내가 그거 서포트 할 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모의에 맞춰서 모의고사 진도에 맞춰가지고 다시 반복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수요일에 극한 다 까먹었을 테니까 진도 아니 뭐야 기에 대한 거를 한번 짚고 다시 넘어갑시다. 못 받았지. 일단 너희 다다음 주잖아 모의고사가, 그치? 모의고사 범위 알아? 범위? 어디까지? 이제 어디까지 봐? 수요일에 급수까지 아닐까요? 급수도 안 들어가. 수요일에 극한만 들어가거든요. 뭐 3월 뭐 밖에 안 들어가거든. 근데 수요일에 극한을 2주 동안 할 수는 없어. 다음 주까지 하고 다다음 주에 너 시험 보세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급수 조금 나갈 거예요 다음 주에. 알겠어요? 다음 주에 뭐 그만 하고. 다다음 주에 수업 있어요. 수업 있지. 일단은 모의고사 보는 날이네. 모의고사 보는 날인데 일단 수업합니다. 하고 그 내가 이제 개인적인 이제 고3 때 나는 모의고사 보는 날 수업 안 하는 걸 원했기 때문에 이제 어떤 뭐냐 진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괜찮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모의고사 보는 날 딱 걸리면은 그날을 쉬던지 그렇게 할 거니까 일단은 3월은 합니다. 무조건. 알겠어요? 3월 할 거고, 또 다음에 만약에 걸리면 그때 생각해서 미리 공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 개념적인 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그 나랑 같이 했던 사람들은 이게 1월 완전 초에 했었단 말이에요. 1월 초. 자, 수요일에 극한을 할 건데 저희는 뭐랑 연결시켜서 항상 생각하면 좋겠어. 수요일에는 함수의 극한. 루트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같이 너희들이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그래서 내가 함수의 극한 얘기에 뭐를 얘기했었냐면은, 예를 들어 fx가 x제곱 플러스 2x
이런 식으로 함수를 써 있는 거에 대해서 얘를 수열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얘를 a는 n제곱 플러스 2n 이렇게 쓰면 수열화 되는 거잖아. 그치? 두 개의 차이가 뭐야? 얘는 x가 실수지 실수. 수열은 뭐야? n이 어떤 자연수지 원래 수열은. 근데 원래 n이 자연수거든. 근데 어떤 수열에 대한 해석을 할 때 자연수라고 그러면 어디만 봐야 되니 우리가? n이 이쪽만 봐야 되겠죠, 이쪽. 그치? 그래서 보통은 이쪽에 있는 거에 대한 해석만 나오긴 하는데 가끔 0에 대한 것도 나오고 a0. 원래 a0라는 게 수열 해석으로 돼야 안 돼. 안 되지. 얘는 무조건 자연수부터 시작하거든.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a0라는 것도 가끔 나오고, 그리고 이쪽 파트에 있는 거에 대해서 함수적으로 물어볼 때도 종종 좀 섞여서 나오기는 해. 그래서 너희가 그냥 n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냥 어떤 점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점들의 집합. 알겠죠? 함수를 받았을 때 뭐야? 그냥 어떤 자취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얘는 뭐야? 그 자취에서 어떤 점들을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면 좋아.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너희가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던 거에 대해서 x 자리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수열의 극한 해석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럼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어떤 값을 구하는 것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거는 함수의 극한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열의 극한의 어떤 첫 번째 파트에 대한 거를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다음 함수의 극한에 내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함수의 수렴. 극한의 수렴 많이 강조했었거든. 수렴한 것만 뭐 할 수 있다 계속 얘기하는 게, 수렴한 것만 사치 계산할 수 있다. 그치? 함수의 극한에서 극한값이 수렴한 것만 가지고 뭐야 사치 계산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수열의 극한 또 마찬가지로 수렴한 것만 뭐 할 수 있다? 수렴한 것만 사치 계산할 수 있다. 요게 되게 기본적인 어떤 극한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근데 그거의 궤는 수투랑 미적분이랑 똑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에서도 수렴하는 게 나았다 라면은 수렴하는 게 뭐 어떤 걸로 수렴했는지를 계속 찾아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개가 되게 궤를 비슷하게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 함수의 극한이 수열의 극한으로 지금 바뀌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는 뭐야? 다항함수 형태가 n 자리에 x 자리에 n 넣으면 그냥 그게 어떤 수열의 형태로 바뀌었죠 지금. 그렇죠? 근데 다항함수를 벗어났을 때, 그럼 지금 다항함수를 벗어난다 그러면 함수의 극한을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수투에서 안 배웠지? 수투에서 나오는 함수는 다항함수 한정인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수열의 극한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것들이 나오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게 수열 형태 중에서 초월함수의 극한에 대한 초월함수 형태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초월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건 우리가 미분법 앞에서 초월함수의 극한 파트에서 따로 배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단순 초월함수가 아닌 것만 수열의 극한에서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거든. 뭐가 남아있냐면 어떤 수열 형태를 볼까, 예준아? 하나 남아있는 게 뭘 것 같아? 다항함수 형태에 대한 수열의 형태 말고 저도 남아있는 게 뭘 것 같아? 등비수열. 등비수열. 요 형태에 대한 거는 이제 어디서? 이 작품 파트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이 될 거야. 등비수열 형태라는 거는 어떤 식으로? 등비수열 어떻게 생겼어? a는 초항하고 아래 n-1승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여기서 n이 어디 들어가 있니 지금? n이 지수 쪽에 들어가 있지. n이 들어가 있지, 그치? n은 지금 어디? 지수에서 바뀌는 거에 대한 이제 값으로 생각할 거고, 그럼 지수함수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지수함수로 생각하면 되는데, 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될 거냐면, 뭐를? 밑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게 될 거라고. 이유는 뭐냐면, 뭐가 중요하다고 했니? 수렴이 중요하다고 했지? 그럼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 수렴한다라고 했을 때는 밑이 어떻게 돼야지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밑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그치? 1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수렴하게 되는 거지.
나머지 쪽에 있으면 발산하는 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수렴성을 판단할 때 등비수열 형태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벗어나서 하나 더 판단한다고 하는데 뭐가? 등비수열의 밑 자체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요소로서 여기서는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다뤘던 어떤 형태하고 여기서 다룬 형태하고는 약간 다르겠지. 여기서 뭐를 체크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야? 밑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지 그게 벗어나는지를 체크하는 거. 요거 하나가 미적분 파트에서 하나 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앞쪽에 어떤 수열에 대한 함수값을 생각하는 것 중에서. 오케이?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연습시킬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는 거야? 수열의 극한을 딱 해석했을 때 n이 어떤 식으로 다항함수 형태에서 x자리에 n이 들어갔던 형태에 대한 어떤 함수값을 찾아가는 거. 아니면은 밑이 드러나 있는 지수 형태에 대한 함수값을 찾아가는 것. 그 두 가지로 항상 나눠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얘는 어떻게 접근한다? 보통 이렇게 접근하지. r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 r이 마이너스 1, r이 1일 때 r이 1보다 크거나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선생님 이때는 발산하는데 왜 따져요? 왜 따지냐면은 수열의 극한, 등비수열의 형태에서 밑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밑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개 나왔을 때에 대한 어떤 해석의 어떤 접근법에 대한 다시 한번 내가 강조를 해줄게요. 좀 이따 문제를 풀면서. 어쨌건 그래서 요 네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거는. 수열의 극한은 그냥 다항함수 형태는 원래 하던 대로. 오케이? 그리고 두 개를 나눠서 보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에서 너희를 조금 짜증나게 했던 게 뭐니 예준아? 짜증나게. 화요일에 했잖아. 짜증나게. 이거는 뭐 있어 짜증나게 하는 거. 도형 문제. 그치? 도형 문제는 항상 짜증나잖아. 그치? 도형 문제 어떻게 해? 도형 막 그려져 있고 마지막에 리미트 값을 찾아가십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여전히 어디서 나오겠니? 수열의 극한 여전히 나오겠지. 수열의 극한에서 형태는 함수의 극한 형태를 따라가는 도형 문제들이 대부분 나옵니다. 그럼 좌표를 어떻게 읽는다는 얘기야? 그냥 좌표를 x, y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n에 대한 걸로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접근법은 완전히 똑같다는 거야. 수열의 극한에서 함수에 대한 도형 문제 해석은 함수의 극한에서 함수에 대한 도형 문제 해석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간다.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수열의 극한에서 조금 너희들이 하나 더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수원의 수열 파트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수원의 수열의 형태에 대한 해석이 나왔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만약에 등차 수열이 나왔어. 등차 수열은 함수로 봤을 때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지. 그럼 등차 수열은 이런 형태를 따라가는 형태로서 해석이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등비수열이 나왔어. 등비수열은 결과적으로 뭐야? 지수함수 형태 꼴이지? 맞아? 그럼 수원에서의 등비수열의 해석이 이쪽 형태에 대한 수열의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겠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수원 파트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다. 근데 수원 파트가 결합될 때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하고 등비수열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수열의 합도 있었죠. 그죠? 수열의 합이 있고 수학적 귀납법적인 해석도 있었지. 뭐야? 수열 자체의 어떤 거 규칙성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 그 규칙성을 가지고 A, N에 대한 게 판단이 되겠지. 그 다음에는 다시 수열의 해석으로 가는 거겠지. 그럼 요 앞쪽에 대한 문제는 뭐가 되는 거야? 수원 파트에 대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미적분의 수열의 극한은 수축 파트에서도 오고 수원 파트에서도 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버무린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 교과서적 개념 잠깐만 뚫고 가면은 교과서적 개념 보면은 뭐야 수열의 수렴과 발산 좀 전에 얘기했던 거 발산에 대해서 발산 중에서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 아닌 것도 있죠. 진동 발산도 있지. 진동하는 발산. 사실 진동하는 발산은 어디서는 볼 수 없었니? 함수의 극한에서는 볼 수 없었지. 진동하는 건 그렇지. 왜냐면 함수적으로만 따라가니까 진동은 보기 힘들다. 근데 등비수열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음수라고 생각해봐. 공비가 음수면은 그러고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2에 n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얘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하는데 진동하면서 발산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 진동에 대한 이슈가 어디서 수열의 극한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발산을 한다는 거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어떤 거 발산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알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 테마,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합치경란 여전히 함수 수투랑 이어진다라는 거 가져가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값 계산할 때는 부정형 얘기를 계속 여기서 반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부정형, 결정형 이거 미적분에서 한번 다룬 적 있었죠? 아니, 미적분에서 수투에서, 그치? 부정형, 결정형 어떤 게 중요하다? 부정형을 어떻게 결정형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 그치? 그래서 부정형 무한대 곱하기 0,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그 다음에 1의 무한대. 무한대 영승도 부정형입니다. 사실. 요 얘기는 그 너희들 문제 풀기 할 때 요 둘을 빼놓고 너희 기억나지? 반복했던 거. 번호는 다시 한번 듣고. 알겠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할게. 부정형. 요거 얘기를 좀 이따 할 거고 뒤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뭐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대소관계 있을 때 리미트가 붙으면은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 그치? 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뒷점 넘어가면은 등비수열의 극한, 좀 전에 얘기했지? 등비수열의 극한은 뭐에 대한 거? R이 마이너스가 1 사이에 있는 거에 대한 해석으로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실전적 접근해가지고 수열의 극한 테마, 지금 뭐 수렴할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칙연산에 대한 얘기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고, 그 옆에다가 요 시선을 하나만 추가해서 좀 적어놓읍시다. 미적분에서 잠깐 그 방학 때 잠깐 얘기했던 건데, 그 1번 테마 옆에다 실전적 접근 1번 테마 옆에다가 수렴성에 증명해가지고 내가 뭘 얘기를 너희들한테 했냐면은 그 엡실론 델타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었어. 기억나? 그거는? 기억나? 뭐예요? 차 같은 거. 이게 그 너희는 뭐 엡실론 델타 법칙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을 알파로 수렴했다. 근데 이 수렴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게 되게 어렵단 말이야. 리미트라는 게 솔직히 수학적인 어떤 용어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잖아. 숫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되게 고민이 많이 했다고.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가까이 가면은 수렴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되게 논의가 많았는데, 그중에 너희들이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편한 게 엡실론 델타 법칙으로서 수렴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번 더 반복을 할게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AN에 대한 함수의 어떤 값들을 따라갈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점이 계속 이렇게 뭐 찍히겠죠. 그죠? 점이 찍히는데 얘가 향해 가는 지점에 대해서 그 지점의 근처에다가 이렇게 밴드를 하나 이렇게 대놓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근처로 만약에 간다. AN의 값이 여기 근처로 가는 것 같았다. 그럼 거기다가 되게 얇은 어떤 얇은 자를 이렇게 거기다가 갖다 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너희들이 점이 찍힌 거를 한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점이 찍힌 거. 요 이전에 점이 여기 가려졌겠지 지금. 수렴하는데 근처에는 지금 점들이 막 가려져 있는 거지. 그럼 거기 바깥쪽에 앞쪽에서 찍힌 점들이 남아 있겠지. 그치? 얘 향해서 갔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것들을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개수를 셀 수 있으면 그럼 수렴하는 게 되는 거야. 남아있는 게 남은 점이 유한계다. 그러면 너희가 수렴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한계라는 거는 요 자 안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한 어떤 점들이 다 포함됐기 때문에 유한계라고 역으로 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얘가 수렴하는지 어떤지 너희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그 AN이라는 어떤 함수가 좌표에서 따라가는 지점에다가 너희가 자리로 갖다 댔을 때 남아있는 그 자에 포함되지 않는 점들이 유한계가 된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면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딱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 이미지. 그러면은 발레 같은 걸 찾지 않고 수렴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걸 너희들이 정확히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알파로 수렴했어. 그러면은 수렴합니까? 이거 수렴해? 이거 수렴 안 하지?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면 좋겠니? 무한대로 갔다라고 생각해봐. 아니 절대값이 붙어있는 걸 내가 자로 가려놨다고 생각해봐. 절대값을 풀었어. 푼 건데 푼 순간 어떻게 자 여기다 가려있으면 이 밑에 풀린 지점에서 계속 함수값이 형성될 수 있겠지. 그럼 걔는 유한계로 형성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 안 가려지니. 그치? 수하지 않는다. 얘가 수렴했어. 수렴합니까? 수렴하겠지. n이 오는 자리에 다 가려놨는데 A2에는 그것보다 듬성 있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가려진 상태에서 나머지 A2n에 대한 것도 다 가려지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조금 너희들이 보조하면은 엡실론 델타 법칙으로 인한 이 이미지를 그러니까 보조해서 어떤 수렴성에 대한 걸 해석하면은 좀 수월하다. 해석이 수월해질 수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가져가도록 합시다. 알겠어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오늘의 어떤 개념적인 게 끝이야. 이게 없어 이제 오늘. 부정형 결정형 이 얘기를 조금 더 할 거고, 만약에 부정형 결정형에 대한 게 본인이 조금 나한테 몇 번 들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 문제에서 강의 문제 1357 이거 풀고 있어. 강의 문제 어떤 지금 그 형태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게 좀 내 테마편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거든. 이번에 이제 나눠준 거에 대해서. 강의 문제가 지금 1, 2, 3, 4 이렇게 있잖아. 내가 요게 약간 1, 2, 3, 4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면 돼. 지금 한 문제의 어떤 테마에 대해서 관련성 있는 걸 그 밑에다가 이렇게 놔뒀거든. 두 개를 동시에 연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그 편집 형태를 좀 바꿨어요. 앞쪽에. 그래가지고 지금 1357을 부정형 결정에 대한 어떤 얘기가 본인은 조금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거 살짝 풀고 있고, 아닌 학생은 나랑 이거 한 번만 더 합시다. 부정형 결정. 민재는 한번 해봅시다. 자, 레민이도 이거 같이 한번 진짜 그 수열 쪽에서는 얘기 안 했으니까. 자, 봐봐. 자, 부정형에 대한 거는 수렴 발산을 알 수 없다지. 그치? 수렴 발산에 대한 거를 정확히 알 수 없다가 너희들이 머릿속에 가져가야 되는 그 포인트고, 부정형이 나왔을 때 너희가 하는 게 뭐야? 결정형으로 바꿔주는 걸 해야 되는 거야. 바꿔 얘기해서 부정형이 나왔을 때 여전히 발산하는 걸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결정형이 된다는 건 뭐야? 수렴하는 걸로 부정형을 해석할 수 있다가 되는 거지. 맞아? 즉 부정형이라고 하더라도
수렴성에 대한 거를 판단할 수 있게끔 식이 변환될 수 있는 것들을 너희가 그렇게 변환해야 된다는 거고, 변환하는 방법이 뭐야? 변환하는 방법.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 조금이라도 식이 바뀌면 변환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식을 바뀔 수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약분. 약분한 것도 식이 바뀐 거지. 맞아? 그리고 전개. 풀었었어. 식 바뀌었어. 아마 또 바뀐 거야, 식이. 그 다음에 유리화 되게 많이 하죠, 유리화. 맞아? 이런 식의 것들을 너희들이 식에 대해서 접근을 이런 식으로 부정이 나왔을 때는 식을 바꾼다라는 접근을 했을 때 바꾸는 포인트에 대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약분, 전개하는 거, 유리화 아니면은 다시 인수화하는 것도 바뀌는 거야. 그치? 조금이라도 바꿨을 때 뭐가 결정형으로서 해석이 되면은 너희가 그게 수용하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요 얘는 지금 나머지도 이거 잠깐만 듣고 하자. 예 듣는 거는. 자, 지금 부정형이 쓰여진 거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부정형으로 남아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거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볼 거야. 첫 번째. 이게 발산할 수도 있고 어떤 걸로 수렴할 수도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 이것도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는 거. 일단 둘 다 어떤 형인 거야? 지금 부정형인 거지.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되지. 맞아? 얘는 무한대분의 영승되지. 그치? 그럼 그냥 발산하는 걸로 결정이 될까? 아니면 결정형으로서 수렴하는 걸로 결정될까? 뭐 한 1, 2분만 생각해. 그래서 계속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부정형이 나왔을 때 바로 발산한다라는 걸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다항 함수에서 너희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야? 차수가 완전히 차이 나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더라도 차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 수렴하고 발산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다항 함수만 딱 빼놓고 봤을 때는 해석이 조금 더 쉬웠다고. 근데 이제 초월함수, 미적분 쪽에 왔을 때는 그 해석이 조금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결정적으로 얘 수렴합니다. 수렴. 발산하지 않고 수렴하는 형태로 바뀌어져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수렴하는지 너희가 판단하려면은 얘를 변환시켜줘야 된다고. 변환. 어떻게 변환시키면 좀 판단이 될 수 있을까? 이 안에 있는 거를 다시 인수할까? 인수. 다른 식으로 5의 n으로 묶었다고 생각해. 뭐 어떻게 돼? 5분의 2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5분의 3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지. 전체에다가 0분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이 앞에 거 반응은 뭐가 돼? 뭐가 되지? 그럼 뒤에 거 남는 거 이렇게 남지. 이거 뭐야? 1이지 1. 이게 1에 0승이지. 그러니까 5로 수렴하는 거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변환해서 여러분들이 찾아나갈 수 있다. 얘는 너희가 직관적으로 뭐가 될 거 아니? 직관적. 이거는 엄청나게 쉽게 너희가 알 수도 있어. 무한대로 가. 요 1하고 요 1은 영향력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겠지. 얘 없다고 생각해.
2야 2. 2가 돼. 약간 다항함수분은 아까 해석하고 되게 비슷하지? 이렇게 됐다 생각해. 그러면은 요거 최고차항에 대한 해석만 가져가겠어요. 근데 여기는 최고차항이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앞으로 툭 떨어지지. 2가 되지. 그래가지고 2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네 그 말이지. 이건 식 변형 안 했는데 식 변형 안 하고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식 변형을 시켜주면은 명확하게 알 수도 있지. 여러분들 어떻게 시켜줄 수 있냐면 이 앞에 있는 거를 이건 식 변형이 조금 아이디어가 좀 있어야지. 요거에 대한 거를 차수를 맞춰준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맞춰줬어 만약에 차수를. 여기 추가적으로 뭐야 곱해줘야 될 게 뭐야? 이거 곱해주면은 이거 되지 똑같이. 이렇게 썼다네. 그럼 이거 뭐예요? n이 뭐하는 1이지. 차수가 똑같으니까 그렇지. 위에 그냥 0으로 가겠죠. 이거 두 개만 판단하면은 2 이렇게 바로 나와. 뭐를 한 거야? 변형을 한 거지 변형. 그러니까 변형해준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계속 인지하고 있으면 돼. 알겠지? 부정이 나올 때는 변형한다. 직접적인 계산이 있어서. 자, 이게 해석의 끝입니다. 해석의 끝이고, 자, 하수결을 받아보겠습니다. 시험을 보고 수업을 시작할까 아니면은 조금 더 감을 잡고 나서 시험 볼까? 시험 먼저 보고 싶은 사람. 조금 대표적으로 몇 개만 풀다가 시험 봅시다. 알겠지?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그 시험에 대한 풀이도 같이 할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게 중비수열의 극한. 이 문제 한번 찾아서 먼저 볼게요. 중비수열의 극한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문제에서 어느 볼 거냐면 한 번 먼저 보자. 3번 먼저 보자. 함수 fx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x 2n승 더하기 x 제곱 플러스 1분의 2분의 x 2n 플러스 1 더하기 2. 근데 fx가 2가 되는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자,